개시 결정이 나오면 한 달 뒤에 채권자 집행일, 한 달 뒤에 인가 결정. 이게 일반적으로 법원 절차에 전부 다야. 그러면 시작부터 인가까지는 보통 개인회생의 절차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그 절차까지 총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내가 했잖아 임마. 보통 서류 준비하는데 다른 사람 일주일 오래 걸리면 2주에서 3주 정도 걸리는데 서류가 다 되잖아? 그럼 우리한테는 접수할 때까지 이틀이 걸려. 하루 또는 이틀인데 넉넉히 거의 이틀. 법원에 접수하면 뭐가 나온다? 사건 번호. 이제 사건 번호가 뭔지 의뢰인들이 모르거든. 왜냐면 전자소송으로 하니까 이메일 보내듯이 빵 누르면 사건 번호가 뿅 나오는 거야. 사건 번호 나온 때부터 이틀에서 3일 정도 지나면 그때 금지가 된다고. 서류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형식적으로 뭐가 됐나? 됐네. 금지 명령. 그래서 독촉하지 마. 이상 개인이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제 서류를 천천히 뭔가 심사를 하는 거야. 서류 심사하는 기간이 짧게는 2개월에서 3개월, 길게는 6개월에서 8개월, 어떤 때는 1년도 걸리는데 서류 심사하는 과정에서 물론 보정 공고 나오고 보정 공고 좀 해야 돼. 그래서 서류가 다 됐다라고 하면 그때 개시 결정. 개시 결정이 나오면 그때 법원에서 개인을 신청한 사람한테 변제금을 납부하세요라고 하면서 법원 가상 계좌를 만들죠. 그리고 그 가상 계좌로 내가 변제금을 36번 내야 되는 거야. 이 개시 결정, 한 달 뒤에 채권자 집행일, 한 달 뒤에 인가 결정, 변제 계획이 확정됐다라고 하는 거야. 이게 일반적으로 법원 절차의 전부 다야. 그러면 시작부터 인가까지는 보통 짧으면 6개월, 길게는 1년 2, 3개월까지 걸립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다 조금씩 다 다른데 서울에 가면 짧게 빨리 끝나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미혼이고 급여가 딱 일정하게 직장인이고 이러면 인가까지 6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실제로 개시 결정까지 일주일 만에 끝난 사람도 있거든. 개시 결정이 되면 가상 계좌가 생겼다고 하셨는데 그럼 변제된 개시 결정 이후부터 바로예요? 그것도 맨날 묻는 질문이거든. 저도 그거랑 관련해서 그 개시결정 나고인가 뭔가부터 돈을 모아놓으라 이런 말 하거든요. 이거는 지금 현재 날짜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는데 오늘 5월 20 며칠이잖아. 22일인가? 23일. 23일. 지금 서류를 준비해가지고 6월 15일날 접수했다고 가정하자. 15일날 접수하면 사건번호 꼭 나온다고 했지. 그렇게 한 다음에 개시 결정은 언제 나올 줄 몰라. 9월에 나올 수도 있고 10월에 나올 수도 있고 12월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돈은 언제부터 되느냐? 6월 15일날 접수했으면 15일 접수일 기준으로 60일에서 90일 뒤야. 그 중에 내가 임의로 선택하는 거야. 난 언제가 좋아요? 라고. 그러면 6월 15일부터 60일 뒤면 8월 15일부터 9월 15일 사이 언젠가야. 근데 의뢰인분들이 보통 뒤로 하기를 원해. 왜냐면 그동안 좀 생활비를 이렇게 모으고 싶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90일에 임박해서 첫 번째 납부일을 정한단 말이야. 6월 15일부터 3개월 뒤니까 9월 15일. 9월 15일부터 돈을 내는데 여기부터 문제야. 야, 네가 아까 그러지 않았냐? 개시 결정이 나와야 납부 계좌가 나온다고? 근데 9월 15일은 아직 개시 결정이 안 나와서 납부 계좌가 없는데 돈을 어디다 내? 그러니까 돈을 모아놓으라는 거야. 그래서 개시 결정이 예를 들어 12월에 나왔어. 그럼 법원이 뭐라고 얘기하는 개시 결정을 이렇게 내주면서 9월 15일, 10월 15일, 11월 15일, 12월 15일 시 변제금을 내세요. 요 계좌로 한꺼번에 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돈을 접수일로부터 3개월 뒤부터는 모아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야 되고 아까 그 예에 비춰보면 6월 15일 접수, 9월 15일부터 9월 15일 1회차, 10월 15일 2회차, 11월 15일 3회차, 12월 15일 4회차를 모아놓고 있다가 개시 결정이 나와서 돈을 내라고 하면 이 모아놓은 4번을 한꺼번에 낼 수 있는 정도로 준비해놔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어떤 사람은 개시 결정까지 1년 넘게 걸린 사람도 있다고 했잖아. 역산해 보면 9회차까지 한꺼번에 내야 될 수도 있어. 안 모아놓으면 어떡해. 이것들은 꼼수인데 보정을 하다 보면 느낌이 와요. 이거 다음에 개시 결정이다. 이 보정서 제출하면 개시 결정이다. 그때 진술서를 써. 간곡하게 우리가 돈을 모아놔야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리인도 변호사도 잘 알고 있고 의뢰인도 잘 알고 있는데 사람 사는 일이 항상 생각대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살다 보니까 돈이 들어갈 일도 많고 개인회생에 우리가 서류 준비하면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갈 줄도 몰랐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변제금을 미리 미처 모아놓은 돈이 3개월치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변제 시작 날짜를 좀 이렇게 뒤로 미루면 안 될까요? 라고 해서 뒤로 밀어줘. 웬만하면 받아줘. 개시 결정 나오잖아. 1.5개월 그러니까 2달 정도. 개시 결정이 나오는 거에 2달 정도까지로 뒤로 미루는 거는 가능하죠. 대신에 개시 결정이 나오기 전에 해야 하는 게 법원에서 좀 봐주고 개시 결정 나온 직후에 잘 안 받아줘.
게시결정 나올 것 같다라고 하면 의뢰인한테 미리 얘기를 해. 돈 모아놓으셨죠? 네. 그럼 그냥 하면 되는 거고. 또 의뢰인분들 이제 빨리 끝나는 거 좋아한다고 했거든. 근데 돈을 안 모아놨고 이걸 좀 천천히 했으면 좋겠고 이걸 모아놓은 걸 생활비도 좀 써야 되고 한다면 첫 번째 납부 날짜를 뒤로 미루는 거를 법원한테 제출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거지. 약간 노하우 준 것 같은데. 그런 게 있긴 있었는데 법원에서 옛날엔 되게 잘해줬거든요. 점점 잘하죠. 빼라. 채권자 집회를 내가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 인천은 사람을 이렇게 막 엄청 많이 모아거든요. 150명 정도 모아놓고 출석을 부르는데 출석을 부르고 그 다음에 주의사항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는데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예비군 가봤나? 네. 예비군 가면 되게 기분이 안 좋잖아. 좀 짜증나잖아. 그런 느낌인 것 같아. 그래서 딱 예비군 같은 느낌이 나. 아무튼 그렇게 모아놓고 본인 확인하고 신분증 들고 가야 되는데 법적으로 출석을 해야만 오케이가 되니까 그 다음에 주의사항 듣고 보내는 거지.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거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봐라 이름 봐봐. 이름이 채권자 집회기일이잖아. 나는 채무자인데 채권자 집회기일에 채권자 없고 채무자만 있어. 근데 좀 약간 법이 그렇습니다. 시원해. 근데 아까 궁금했던 거는 사실 게시랑 인가랑 헷갈려가지고 대신에 서류 준비가 다 끝났다고 인간은 변제 계획이 확정됐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게시가 됐어도 변제 계획이 조금씩 변동될 수 있어. 변제 계획이 변동되는 거는 사실은 게시결정 이후에는 신청이 채무자의 사정은 아니고 채권자의 사정이야. 좀 더 구체적으로는 채권자들이 바뀌어. 채권을 막 양도해. 그 다음에 액수가 조금씩 바뀌어. 예를 들면 이자 계산이 틀렸다거나 또는 그 사이에 의뢰인이 일부 좀 갚았던 게 있어가지고 그게 반영이 안 됐다거나 그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하거든. 그런 거 최종적으로 하는 게 인가인데 사실 채무자한테는 별 상관없어. 신청의 입장에서는 게시결정 이꼴 인가라고 생각해도 상관은 없을 거예요.